평생 모은 돈이 많으면 노후는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으셨죠. 통장 잔고만 두둑하면 불안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28년간 노년 심리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상담했던 분들 가운데 가장 밝게 사시는 분들은 의외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였습니다. 재산이 넉넉해도 하루가 지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기초연금으로도 얼굴이 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밖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재테크만 생각하십니다. 얼마를 모아야 안심이 되는지, 어느 통장에 넣어야 이자를 더 받는지만 고민하시죠.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자산이 수억 원이 넘는데도 매일 무료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가 점심 먹고 또 TV 보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가 간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그나마 기분이 나아지는데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화도 나신다고 하세요. 밤이 되면 또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돈만 있고 마음을 채울 것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매일 바쁘다며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서 채소 보살피고 점심 먹고 나면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신다고 해요. 통장에는 별로 없어도 하루하루가 알차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힘입니다. 남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취미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몸도 따라서 아파집니다. 노년의 우울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작은 취미 하나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약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제 상담실에 74세 김영호 님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뵀을 때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아파트도 2채 있고 예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부인은 이미 먼저 가셨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김영호님은 텔레비전 보다가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그나마 기분이 좀 나아지는데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화도 난다고 하셨어요. 밤이 되면 또 허무함이 밀려와서 잠도 잘 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72세 이춘자님은 제가 상담 약속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일 할 일이 바쁘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경제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환하셔서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에 물 주고 텃밭에 나가서 채소 보살피고 점심 먹고 나면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이춘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하루하루가 너무 알차서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요.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고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 만나면 메모하는 재미가 있고 일기 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통장 잔고는 얇았지만 마음 잔고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힘이었습니다. 김용호님은 돈은 있었지만 할 일이 없었고 이춘자님은 돈은 없었지만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호님께 작은 습관 하나를 권유해 드렸어요. 매일 아침 30분만 동네를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 분들이랑 인사도 하게 되고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기대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실제 사례와 검증된 연구 결과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취미가 여러분에게 맞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노후를 바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28년간 제가 현장에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노년의 우울감은 생각보다 신체 활동 부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이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한국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된다는 겁니다.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노년 우울 예방법입니다. 실제로 76세 박성호님은 하루 20분 산책을 시작한 뒤 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집 앞 공원만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거리가 늘어나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신다고 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앞을 10분이라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려고 하면 부담이 돼서 오래 못 갑니다.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지 말고 통증 범위 안에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억지로 걸으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집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에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10분도 안 걸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돌봄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독립하고 배우자도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돌볼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화분 하나라도 돌보면 이 감정이 바뀝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을 돌보면서 생명을 키운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물 주고 분갈이하는 과정에서 손을 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정미자님은 화분 3개를 돌보며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화분 상태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물을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흙을 만져보고 잎이 시들지 않았나 살펴보고 새싹이 돋았나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돌볼 대상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서 매일 물을 주며 관찰하시는 겁니다. 꼭 비싼 화분일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작은 다육이나 허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지켜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가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많은 식물을 들이지 마십시오. 욕심내서 10개씩 사다 놓으면 관리가 안 돼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책감만 생겨요. 하나만 제대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은 돌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당장 화분 하나 들여보십시오.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야 마음이 정리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으세요.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 끼칠까봐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귀다가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글로 쓰면 이 감정들이 정리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감정 기록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뒤죽박죽이지만 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또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억눌렀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73세 최영수님은 일기 쓰기를 시작하면서 화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한테 섭섭한 일이 많았는데 그걸 속으로만 사귀다가 혈압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과 그때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서운함만 가득했는데 몇 달 쓰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도 보이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일기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3줄이라도 솔직하게 적어 보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공책 한 권 사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줄만 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남에게 보여주려는 글이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문장을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정직하게 쓰는 게 목적입니다. 요즘 마음속에 쌓인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일기장에 쏟아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음악 듣기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직접 자극합니다. 말로는 표현 안 되는 감정들이 음악 들으면서 올라오거든요. 특히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감정이 정화됩니다. 한국음악치료학회 보고에 따르면 익숙한 음악은 정서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한테도 옛날 노래를 들려주면 반응이 좋다고 해요. 음악은 뇌의 깊은 곳에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열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좋아하던 노래 하나만 들어도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78세 한경자님은 젊은 시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여의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젊었을 때 남편이랑 같이 듣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해요. 그 뒤로 매일 그 시절 노래를 찾아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한 곡이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지 마시고 눈 감고 온전히 그 노래에 집중해 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나 추억이 담긴 노래를 찾아서 들으십시오.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억지로 밝은 곡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슬플 땐 슬픈 노래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슬픈 노래 들으면서 실컷 울면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최근에 가슴을 울린 노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옛날 노래 하나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합니다. 나이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독서만큼 좋은 뇌 운동이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전부 뇌를 자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은 인지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대화할 때 이야깃거리도 풍부해집니다. 또 책 읽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5세 이병철님은 하루 15분 독서를 습관으로 삼고 대화가 풍부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책을 안 읽으셨는데 손주가 선물로 책 한 권을 줬대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15분씩 책 읽는 게 습관이 됐고 손주랑 통화할 때 책 내용 얘기하면서 대화가 길어졌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가벼운 수필이나 오디오북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철학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읽히는 에세이나 짧은 이야기 책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이 불편하시면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도서관 가면 큰 활자본도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지 마십시오. 책이 안 읽히면 괜히 자책감만 생깁니다.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시작해서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하루 15분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에 책 몇 페이지 읽어 보십시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내면을 채우는 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혼자서도 행복한 분들이 가진 생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남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세요. 자식 전화 올까, 친구 연락 올까 기다리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하고 우울해집니다. 이게 남에게 의존하는 삶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스스로 하루 일정을 만드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남의 연락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자식이나 친구 연락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에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으시는 겁니다.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공원 산책하기, 화분에 물 주기, 책 10페이지 읽기 이런 식으로 3가지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그걸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다 했으면 스스로 칭찬하시고 못했으면 내일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정은 정해 두셨나요? 아직 안 정하셨다면 지금 당장 종이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성취를 매일 만드는 겁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큰 일을 해야 성취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화분에 물 줬다, 오늘 30분 걸었다, 일기 3줄 썼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알차게 만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완벽주의는 금물이라는 겁니다. 100점 아니면 0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50점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뭔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천 방법은 화분 물주기나 10분 산책처럼 작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시고 정말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그걸 일주일 했으면 스스로 대견해 하십시오. 오늘 이룬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자랑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고 모임에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고립과 고독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립은 억지로 혼자 있는 거고 고독은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음악 듣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그건 건강한 고독입니다. 실천 방법은 혼자 음악 듣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시는 겁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좋아하는 걸 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신가요? 아직 불편하시다면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자극받고 활력이 생깁니다. 꼭 학교 다니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80세에 그림 배워서 전시회 여신 분도 있어요. 실천 방법은 도서관 방문이나 강연 영상 시청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연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 하나 정해서 영상 찾아보십시오. 도서관 가시면 무료 강좌도 많아요. 최근 새로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뭐 하나 배워보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은 남을 원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나이 들면 서운한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안 찾아온다. 친구가 연락 안 한다. 세상이 노인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원망은 나만 손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교는 자존감을 깎는다는 겁니다. 남이 잘 사는 것 보고 부러워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하면 불행해집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실천 방법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매일 떠올리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 따뜻한 물로 세수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원칙은 혼자서도 행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힘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가 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잘못된 상식은 재산이 있어야 안심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있어도 무료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자식 연락만 기다리다가 하루가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통장이 얇아도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기, 식물 기르기, 글쓰기, 음악 듣기, 독서 이 다섯 가지는 돈 거의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이 쌓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도 달라져요. 반대로 몰입하면 생기가 살아납니다. 화분 돌보고 일기 쓰고 음악 듣고 책 읽는 시간에는 잡생각이 안 듭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10분만 걸으십시오. 밖에 나가기 싫으시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십시오. 생각은 줄이고 발걸음을 늘려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10분 걸으셨으면 내일은 15분 걸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20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화분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일 마트 가시면 작은 화분 하나 사오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1,000원짜리 다육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창가에 두고 매일 아침 물 주십시오.
일주일만 돌봐보세요. 변화가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실천은 일기 세 줄 쓰기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공책 펴고 오늘 있었던 일 세 줄만 쓰십시오. 문장 예쁘게 안 써도 됩니다.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오늘 기분을 쓰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더 서운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대를 내려놓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취미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걷기인가요? 식물 기르기인가요? 글쓰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